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나흘 전이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금, 토, 일, 월,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사흘 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딱 보고 검찰이 다른 대목은 다 제껴놓고 그 대목 아까 말씀드린 거.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사례금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대목. 자, 이 대목을 근거로 기소하면 되겠구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기소를 하는 거죠. 불구속 기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북에 대한 그 제3자 뇌물죄, 외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서 이재명과 이화영은 공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은 공범이지만 사실은 이재명이 주범, 이화영은 종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했던 일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이재명이 지시를 받고 1단계 끝나고 나서 또 보고하고 지시받고 보고하고 지시받고 지난번에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 내용에 보면은 이화영이 적어도 최소한 17차례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자세하게 모르죠. 검찰이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7번이 아니라 한 100번은 보고하지 않았을까?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왼쪽 이재명, 오른쪽이 이화영, 가운데가 리종혁 조선아태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저 리종혁이가요. 한국에 왔을 때가 있었어요. 2018년 문재인 정권이 항상 남북교류가 뭐 금방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참 열을 올리고 있었을 때 와가지고 그때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이재명은 김성태한테 자기는 뭐라고 했다더라. 한 번도 보지 못한 뭐 불법을 일삼고 있는 조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재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도 워낙 다니는 곳마다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김성태한테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일면식도 없는 불법을 일삼는 조폭 따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김성태는 나름대로 이제 어두웠던 과거를 씻어내고 이제 굴지의 기업의 합법적인 재벌 총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꿈에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한때는 그 김성태한테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진술이 다 증인 진술이 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이재명이 김성태한테 고맙습니다 회장님,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틀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가 어쩌고 어째?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불법을 일삼는 조폭?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김성태도 사람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빡쳤겠어요. 이재명이 뭐 어쩌고 어째? 내가 돈 줄 때는 나보고 뭐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더니 뭐 이제 와서는 뭐가 어쩌고 어째? 불법을 일삼는 조폭 따위?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너 나한테 잘 걸렸다 너. 네가 이 김성태 누군지 잘 몰랐던 모양인데 그래. 내가 징역 50년 살아도 괜찮아. 너하고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겁니다. 뭐하러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폭 출신 부패기업가 김성태 전혀 모른다. 김성태가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너하고 같이 너 멱살 딱 쥐고 너하고 같이 내가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같이 서겠다.
이제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이 기소가 되고 피고인 이재명이 되어서 재판에 나오고 그때 증인으로 김성태가 나오게 되면 김성태가 이재명을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런데 검찰이 거의 뭐 전광석화처럼 번개처럼 기소를 이번 주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관련자들의 그 어떤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다른 관련자를 기소하기까지는 몇 달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나왔는데 이번 주 지난 금요일 날 이화영 이제 유죄 판결인데 이번 주 이재명 기소한다는 거죠. 도대체 기소장을 뭐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아니죠. 검찰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던 겁니다. 작년 가을에 다 돼 있던 겁니다. 작년 가을에 이미 이재명 불러가지고 조사 다 마쳤고 그다음에 관련 증인들에 관한 신문 절차도 다 끝내 있고 그런데 그 구속영장이 빠꾸오라이가 됐을 뿐이지 이제 그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몇몇 문장만 자꾸 수정만 해가지고 그대로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때 그 구속영장을 요건만 그때는 구속영장 청구서라고 돼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공소장 해가지고 피고인 이재명 해가지고 넘기면 된다 이런 거죠. 뭐 증거가 많다. 김성태의 진술 또 경기도의 당시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지금은 경기도를 떠난 혹은 남아있는 그 실무국장들 실장들 그 진술 다 남아있는 거죠. 그다음에 쌍방울 직원들도 뭐 김성태 회장이 혼자 다 했겠어요. 거의 부회장도 있고 또 뭐 거의 이사들도 다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심부름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검찰에 와서 다 진술한 거 그거 다 있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는 이미 다 끝나 있어. 이제 기소만 하면 돼. 그때 말이죠. 뭐 이 공문서 같은 게 남아 있는데요. 태풍 피해 복구 협력 등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이런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갈 때도 인도 쪽에다가 사인을 보내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다는데 초청장 좀 보내라고 초청장. 엎드려 절 받는다고 하던가요? 속담이 적절치 않은 건데 이거 뭐 적절한 속담이 뭡니까? 팔 비틀어서 뭐 받기? 그때도 그러니까 인도 측 팔을 비틀어 가지고 왜 자꾸 도종환 문체부 장관 오라고 하는겨?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네. 서울에 있는 인도 대사관한테 김정숙 여사한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물론 김정숙 여사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 인도 쪽이 오히려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다. 언감생심 감히 김정숙 여사님께 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한국 정부에서 은근히 알려온 말에 의하면 청와대의 소식통에 의하면 뭐 김정숙 여사가 오고 싶다고 아이고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뭐 너무나 황송한 마음으로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것이 이제 김정숙 여사 쪽 얘기고요. 그 반대쪽에 이제 국민의힘 쪽 주장은 무슨 소리? 처음에는 강경화 오라고 그랬다가 강경화 안 된다고 그랬지. 그다음에 도종환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절차가 다 끝나 있고 공무선 다 왔다 갔다 하고 예산까지 끝나 있는데 갑자기 김정숙이 끼어들어가지고 뭐 4억 원 예비비 그 예비비를 사흘 만에 타냈다면서요. 4억 원을. 일반 공무원들은 그거 하려면 석 달이 걸려도 모자랄 지경인데 거기 이제 라벨이 딱 붙은 거죠. 그 예비비에는 VVIP 탁 라벨 금딱지로 붙어 있으니까 이건 보지도 말고 다 사인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가는 관계 부서마다 다 석 달 걸릴 것이 3시간 만에 다 통과되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예비비가 통과되기 전에 돈 쓰고 돌아다녔다는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써도 돼. 미리 써. 근데 비행기 티켓 다 왜냐면 티켓을 미리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초청장이 일주일 전에 왔잖아요. 왜? 티켓팅은 어떻게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겠어요. 그 전용기 탈 수 있는 사람들 또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뺄 사람 빼고 이거 하려면 아이고 안 봐도 정말 불난 호떡집이었을 겁니다. 문체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말이 좀 엉뚱한 데로 갔는데요. 초청을 요청했다. 그때 이재명 역시 아니 북쪽에서 말이야. 북쪽 애들은 정말 정무적인 판단이 없어.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돼갖고 막 자기네들한테 돈이 어마무시하게 100억 원까지 가까이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초청장 보낼 생각을 안 하네. 야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 요청서를 보내자. 이제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태풍 피해 복구 협력 등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경기도지사의 인. 저 빨간색으로 꽉. 평화부시사 전결 이화영.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 저 전결자 붙어 있는 거. 저게 이제 구세주처럼 보이겠죠. 두 글자가. 저거는 지사는 전혀 모르는 거였다. 평화부지사가 전결, 평화부지사에서 끝난 거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는 규위원회의 본 사업의 제안과 협의가 상해 신뢰와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한 규위원회 헌식 단위 돼 있는데 저게 가운데 줄이 제일 중요하네요.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야 대표단 초청할 때 그러니까 명분은 이렇게 북한 쪽의 홍수 피해를 이제 경기도 쪽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복구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데 그러려면 실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을 경기도 대표단이 갈 때 절대 제일 중요한 거 빠뜨리지 마. 그 대표단 단장이 누구라고? 다시 한번 누구라고? 이재명 지사님. 그걸 딱 맨 앞에 명시를 해야 돼.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오면 자 돈이 가고 사람이 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제가 해석을 다시 해본다면 말이죠. 민족협력사업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또 초청 요청이네요. 민족협력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부적인 건 또 얘기가 오가고 있겠죠. 민족협력사업. 이제 여기에 쌍방울의 민원도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민족협력사업에다가. 광물 채취가 됐든 뭐 스마트팜이 됐든 그런 공문이 4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문이. 경기도 지사인 딱 찍혀있는. 또 그러자 북한 쪽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쌀을 10만 톤을 보내주면 방북이 가능하겠다. 경기도 대표단이 됐든 뭐 이재명 지사가 됐든. 근데 이건 아마 이제 거창한 일이죠. 쌀이 10만 톤이면요. 현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2천억 원쯤 된답니다. 2천억 원쯤. 경기도 혼자서 쌍방울이 감당할 수 없는 뭐 그런 얘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 일을 이제 어긋나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점점점 북한 측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정황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나 경기도가 당시에 쌀도 지원하겠다. 그런 공문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톤까지는 아니어도 다만 몇천 톤이라도 이제 보낼 수 있는 뭔가 이 얘기를 이제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말 표현이 말이죠. 말 표현이 이제 그걸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나 몰래 독단적 이 6글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인 나 몰래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그리고 아까 뭐 공문이 있다면 공문 꺼내 봐봐. 거기 전결 누구로 돼 있어? 지사라고 돼 있어? 부지사라고 돼 있어? 부지사라고 돼 있잖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결. 그래 이화영이 혼자 한 거야. 뭐 보고했다고 보고엔 증거 가지고 와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대표단 초청을 보내주세요라고 해놓고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대표단 이 얘기를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런 말을 썼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그때 이제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김성태를 만나서 살살 달래야 되잖아요. 김성태는 이제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김성태라고 그래서 뭐 10,000원 한 장인들 함부로 쓰고 싶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도 100억 원을 쓰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 이 돈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겁니다. 기업돈이라고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 든 돈이면 더더욱 더 아깝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김성태도 때로는 경기도가 아이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하고 이화영 부지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쌍방울이 뭐 전적으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말도 하겠지만 그러나 좀 뭔가 삐끗하다 싶으면은 이제 쌍방울에서 나가는 돈이 잠깐 멈칫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1년 12달 계속 형 아우 그러면서 관계가 좋기만 하겠어요. 좀 긴가민가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화영이 나서서 김성태를 또 달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라도 베팅을 해보라고. 이재명 지사가 잘 되면 쌍방울 생각해 주지 않겠어?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기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500만 달러면은 이제 우리 돈으로 70억쯤 되는 돈이지요.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라도 내라고 이 사람아. 이화영의 형님 김성태가 아우입니다. 서로 형 동생 했던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화영의 형 입장에서 이제 그 김성태 아우한테 그러겠죠. 어이 아우님 500만 달러 아까워할 필요 없어.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5천만 달러도 쓰겠네 이 사람아. 이재명 지사 대통령 되면 가만히 있겠어? 그때 대북 싸움은 이제 쌍방울이 도리한다고 봐야지. 그런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5천만 달러라도 베팅하라. 베팅이란 건 노름 용어 아니에요. 노름 용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면 잠시 기다려야 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으나 이번 안 되면 다음에라도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에 될 가능성도 매우 높지만 설령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는 꼭 될 거야. 그러니까 5천만 불이라도 베팅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김성태를 계속 압박도 하고 또 이제 꼬드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보면 참 좀 비겁하기도 하고 이화영 입장에서도 저런 식으로 말을 굴려야 되구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비즈니스적으로 처리 이게 뭔 말입니까? 이화영이 이제 결제 서류를 들고 이재명 도지사 방에 들어가서 지사님 쌍방울이 말이죠. 그 지사님 방북에 관련된 소요 경비가 발생했을 때 쌍방울 쪽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앞으로 받을 재판에서는 제3자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비즈니스가 제3자 뇌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잘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화영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이화영 뒤에는 누가 있다? 이해찬 민주당 고문.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와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그냥 임명하고 내가 함부로 하고 뭐 그럴 또 처지는 아니었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이화영은 이해찬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해찬은 이재명이 저 변방의 듣보잡이었던 시절을 딛고 민주당에 하나 남은 대선 주자가 될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이해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해찬이 정치적 아버지?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 아버지는 이해찬이 자기 사람인 이화영을 경기도에 꽂았고 그래서 그걸 이재명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을 새로 만들어서 대개는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이랬는데 갑자기 평화부지사라는 제3의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 이화영을 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제 경기도지사가 그 이재명이 임명장을 주기는 했지만 약간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화영에 타는 말이 아유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간 거죠. 이제 그래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않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대북 사업, 뭐 스마트팜, 뭐 방북 비용, 뭐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렇게 고유명사 또는 숫자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아이고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인사를 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그러나 그 당시에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게 재판에 걸리게 됐을 경우에는 발뺌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기소가 되면은 재판이 4건이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있죠. 위증교사 있죠. 대장동 유래신도시 있죠. 그러면은 재판 하나를 뭐 아주 천천히 한다고 해도 한 달에 2번은 열리거든요. 재판이 격주로 열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2번이 되는 겁니다. 격주로 하면은 재판이 4개면은 한 달에 8번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 거죠. 재판 나갈 때마다 변호사하고 또 전략 세워야 되죠. 따져야 되죠. 증인이 나오면 증인을 이제 신청한 증인들이 있으면은 뭐 증인을 5명인가 새로 신청해 놓은 재판이 있을 경우에 그 증인들에게 뭘 물어야 될지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질문해야죠. 또 지난번에 있었던 재판까지 요약 알고 있어야 되죠. 어휴, 저 같으면 머리가 터질 지경일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은 재판 하나만 걸렸어도 그냥 거의 그 사람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그냥 중단되다시피 하고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인데 그런 재판을 4개 또 얼마나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합니까? 거기 변호사비는 다 누가 내고 있어요? 갑자기 그 궁금해지네요. 이거 개인 재판이잖아요. 민주당 당비로 할 수 없고 이재명 혼자 재판 비용 다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재판 비용 누가 냅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당대표 봉급이 얼마쯤 되나요? 세비 다 갖다 부어도 네? 한 달에 세비 뭐 1,000만 원, 1,000 몇백만 원 받는다 치고 그걸 감당이 됩니까? 그 공직자들은 말이죠. 특히 이제 대기업의 총수 이렇게 돈이 워낙 많은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저 재판이 한번 잘못 걸리면은 자기 아파트 팔고 자기 국민연금 저당 잡혀서 다 대출 받고 아주 복잡합니다. 자기 퇴직금 다 털어놓고 그래서 재판에 그 이기고 진 것 갖고 관계없이 그냥 변호사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될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을 3건 진행 중이고 이제 4건 들어갈 텐데 그것도 꽤 비싼 변호사들 썼을 텐데 그 재판 비용 어떻게 누가 감당하고 있죠?